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월드컵 조별리그 2라운드 마지막 게임데이입니다. 오늘도 K조랑 L조 이렇게 다뤄볼 텐데, 자, 현재까지 현황 한번 또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녹화하고 있는 현재는 아르헨티나가 2대0으로 승리한 상태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언더가 나왔습니다. 지금 월드컵 41경기 중에 언더가 20번, 오바가 21번으로 언더 오버는 완전히 황벨이고요. 여전히 마헨 빈도가 굉장히 많다든지 비율상 지금 무승부도 꽤나 많은 상태죠. 이전에 있었던 여러 메이저 대회에 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햄무나 역배 비율이 굉장히 적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진출을 확정지은 팀들이나 그런 팀들이 3차전에는 좀 힘을 빼는 부분들, 특히 지난 월드컵에 역배가 굉장히 많았던 게 3차전에 엄청 역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는데, 글쎄요, 이번 대회는 48개국이다 보니까 전력차가 더 큰 경우도 있어서 그래가지고 일단은 마헨이 많이 나온 거기는 해요. 생각만큼 고배당이 많지는 않다.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첫 경기는 포르투갈 대 우즈베키스탄입니다. 포르투갈은 이제 멤버는 정말 화려합니다. 사실 이제 호날두가 너무 늙었다든지 마땅한 최전방 공격수가 안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후방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이게 멤버 구성이 좋긴 하잖아요. 네투, 콘세이상, 레앙 이런 직접적으로 개인 돌파를 해줘야 되는 측면 자원들의 폼이 올 시즌 좋지 않은 애들이 많았다. 이런 것들도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이 자원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기어코 콩고랑 무승부를 내버렸어요. 콩고한테도 공격면에서도 꽤나 이제 찬스도 준다든지, 반대로 얘네들은 찬스는 많이는 못 만들더라. 그런 것도 있었고, 예산 과정에서 아일랜드, 헝가리, 아르메니아랑 같은 조였는데, 그 중에 이제 아르메니아만 두 경기 동안 9대0, 5대1인가? 9대1, 5대0인가? 하여튼 합쳐가지고 14대1로 패었지, 헝가리랑 아일랜드 정도 좀 이제 한끗발 처지는 팀한테도 4경기 동안 6득점, 6실점으로 무승부 비율도 굉장히 높다고 했었습니다. 네이션스 리그를 우승하긴 했지만은 포르투갈의 공격이 좀 못 믿어온 거, 이런 것들이 시원시원하게 터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오늘 상대가 우즈베키스탄인데 포르투갈이랑은 비교할 레벨이 아니기는 합니다. 요즘에야 이제 쇼무로도프나 후사노프, 파이줄라에프, 알리쿨로프 이런 유럽파들이 몇 명 있기는 하지만 이 매번 월드컵과는 연이 없었는데 48개국으로 확대가 되면서 처음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솔직히 첫 경기 콜롬비아 상대로도 은근히 잘 싸우긴 했습니다만 수비도 그렇고 조직적인 부분에서 뭔가 현대적인 축구랑은 약간 거리가 있다. 아시아 예선을 뚫을 정도의 팀인데 조직적인 부분보다는 저는 약간 좀 본능적인 움직임들 그런 거에 의존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득점도 사실은 콜롬비아 골키퍼가 이제 좀 볼 처리가 미스가 났던 거, 거기서 이제 세컨볼이 나온다든지, 또 찬스도 이제 중거리 슛 골대샷 한 방, 진짜 멋있는 슈팅이었죠. 그런 거 말고는 사실 딱히 확 와닿는 건 없어가지고, 이번에야 월드컵 예선에서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런 애들을 제끼고 올라오긴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체급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경기라고 생각은 됩니다. 결국 이거는 1차전을 이제 또 콩고랑 비겨버린 포르투갈이 과정도 매우 별로였었고, 이번 월드컵에서는 뭔가 정말 아군이 낀다면은 이변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얘네들. 뭔가 좀 호날두의 마지막 퇴장이 씁쓸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오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단순히 이제 감성적인 부분인 거고, 포르투갈은 굉장히 현대적이죠. 사실 이렇게 네투 자리에 페너트레이션을 확실히 해줄 수 있는 이런 파격적인 윙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고, 누누 멘데즈나 칸셀루 둘 다 엔드라인까지 전제를 해가지고 공격 작업을 도와줄 수 있는 선수들이고, 비티냐나 네베스 말할 것도 없는, 특히나 저는 이 비티냐가 상대의 압박을 끌어당긴 다음에 공수간격을 넓혀가지고 거기서 또 유의미한 것들을 만든다, 이런 것들을 매우 칭찬하는 그런 선수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로베르토 마르티네즈 감독을 좀 폄하하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멤버 구성과 빌드업 작업 이런 것들은 좋은데, 결국에는 지난번 경기도 뭐가 문제였냐? 페너트레이션이 안 됐다. 상대 파이널 서드까지는 잘 가는데 그 이후에 이 두주 수비를 뚫는 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이런 사이드 자원들이 상대를 1대1로 확실히 조져주고 그게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스페인처럼 정말 압도적으로 상대를 밀봉시키거나 이래야 되는데, 생각만큼 스페인처럼 잘 안 됩니다, 포르투갈이. 솔직히 지난번 경기 콩고전도 엄청나 찬스가 있던 것도 아니고, 콩고는 기본적으로 멤버 자체가 수비 자원들이 좀 있다, 그런 얘기를 할 만하지만, 솔직히 파비오 칸나바로가 선수 실력 명성에 비해서 여태까지 걸어온 길로는 수비를 잘 다져 놓는다,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칸나바로의 감독 커리어를 봤을 때는 솔직히 이게 포르투갈이 흔들리고 공격이 마지막 끝마무리가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이게 우즈베키스탄이 너무 좀 체급이 떨어져 보이는데,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정말 나는 고배당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무승부 같은 거 못 찔러볼 거는 없는데, 저는 이거는 포르투갈이 그래도 체급과 얘네들의 플레이 스타일상 압살하는 경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엄밀히 말하면은 포르투갈이, 제가 헝가리랑 아일랜드한테 쫓아 고전했다고 했지만은 아르메니아는 대학살을 했잖아요.
비슷한 관점에서 우즈베키스탄도 체급상에 약간 좀 그럴만하지 않을까? 얘네들 막 조직적인 수비나 이런 것들도 크게는 안 보였던 것 같아서 저번 경기도 좀 오버페이스 했다가 콜롬비아한테는 실점 장면들이 정적인 장면보다는 동적인 장면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우즈베키스탄이 버티기 힘들 거다 그렇게 봐서 저는 뭐 포르투갈의 뭐 1마엔, 2마엔 뭐 이런 거 보고 있는데 포르투갈이 약간 이변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정말 없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에는 뭐 전반 마엔이나 뭐 이런 건 안 가고 진짜 나는 고베당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뭐 무승부 같은 거 못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우즈베키스탄의 1프렌이 4.20이면 좀 아쉽단 말이죠. 본다면은 뭐 고베당은 무승부? 딱히 뭐 그렇게까지 보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잉글랜드 대 가나입니다. 자, 잉글랜드가 이제 예선 과정이 제가 이제 지난번에 잉글랜드를 분석을 할 때 뭐 물론 이제 뭐 EPL이 세계 최고의 리그고 멤버가 참 좋다. 또 이제 뭐 사우스게이트 감독 체제에서는 이런 메이저 대회에서 뭐 결승도 가보고 혀를 좀 뚫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얘네들이 최근의 행보가 조금 실속이 없다고 했었어요.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헝가리, 이탈리아, 독일한테 밀려서 그냥 리그 B까지 추락을 했다. 어쨌든 유럽 최강 팀들과 겨뤄볼 그런 기회조차 없었던 거고 지난번에 유로 때도 사실 저물어가고 있는 세르비아를 편하게 상대했지만은 이후에는 다 이제 뭐 무승부가 되게 많았다든지 탈락할 위기조차 많았다. 슬로베니아한테조차. 그때마다 뭐 벨링엄 같은 애들, 아이반 토니 이런 애들의 결정적인 골들이 나와가지고 겨우겨우 진출한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잉글랜드가 생각보다 포스는 없는데 이번에 조별 예선도 8전 전승에 무실점이지만은 알바니아, 뭐 세르비아, 안도라 막 이런 팀들 만났습니다. 세르비아는 요즘에 크게 저물고 있고요. 알바니아는 기본적으로 좀 수비적인 팀이고 나는 이게 잉글랜드가 무실점 전승 진출이 그렇게 의미가 크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지난번 경기에서 일단은 전반전에 고든이랑 벨링엄이 거의 뭐 투명인간급이었었고 마두에케만 빛났습니다. 수비에서도 이제 스톤스를 부상으로 잃었고 예선 과정이나 이런 데서는 무실점이었는데 본선에서 크로아티아한테 전반에 2대2로 비겨버렸잖아요. 충분히 잉글랜드가 아다리가 잘 풀렸는데도 페널티킥 얻어내고 심지어 한번 막혔는데 다시 차게 돼가지고 또 득점도 하고 잉글랜드가 오히려 아다리가 잘 풀렸는데 그거를 기었고 전반전을 동점으로 맞췄다. 딱 후반 돼서는 이제 벨링엄의 이런 슈퍼스타적인 면모가 나왔지만은 크로아티아한테 생각보다 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잉글랜드가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 대회들만큼 경쟁력이 크진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요. 물론 세계 최고의 리그지만은 이제 자국 선수들로 구성된 대표팀이 과연 이게 세계 축구 레벨에서 경쟁력이 있느냐 저는 막 우승 후보급 전력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일단은 잉글랜드가 걱정은 되는데 그렇다고 뭐 저번 경기 못한 건 아니죠 절대. 찬스도 많이 있었고 이게 4대2지만 골 기대값이 3.21 대 0.70이면 잉글랜드가 크게 우세했던 건 맞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경기를 보면서 느낀 감상 자체가 경기 중에서도 확실히 크로아티아한테 완전히 넘겨준 구간이 있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레시포드의 골이 나오기 전까지는 흐름상 좀 힘들었던 것도 맞고 근데 문제는 오늘 상대인 가나가 얘네들이 파나마한테까지 사실은 저는 내용이 되게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는 1대0으로 이겼는데 오히려 경기는 파나마가 주도하는 장면이 더 많았던 것 같고 그 가운데 가나의 먹번 역습이라던가 이런 건 있었지만은 우리가 뭐 이제 뭐 세메뉴한테 기대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래도 이제 가나인데 월드컵도 종종 나오고 여지껏 뭐 보여준 것도 있고 뭐 이런 팀이다 보니까 기대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솔직히 내용상으로는 칭찬할 게 별로 없어요. 사실 경기는 파나마한테 실점을 했으면 했지 점수를 낸 장면도 그냥 어시스트 하나가 정말 잘 들어갔다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서 저는 가나를 그리 높게 보진 않습니다. 뭐 이제 1차전에 빠졌던 토마스 파티가 이제는 미국에는 입국이 허용돼가지고 나올 수 있다든지 그래도 얘네들 지난번 대회도 사실 전력이 높게 평가받진 않았는데 뭐 우리나라 이겼었고요. 끝까지 우루과이의 발목도 잡고 늘상 이제 뭐 경쟁력이 없지는 않은 팀인데 근데 이번에는 월드컵을 앞두고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본선 진출까지 실패를 했고요. 감독도 지금 급된빵이잖아요. 케이로스가 월드컵도 뭐 자주 보낸 감독이고 수비를 안정적으로 만든다. 이런 거에는 도 같은 사람이지만은 솔직히 저번 경기 파나마전에 가나의 수비가 좋았냐? 뭐 그런 생각은 저는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경기는 일단은 가나의 체급이 생각보다는 낮다는 생각이 있고요. 잉글랜드도 저는 대회에 이런 패권을 가져갈 만한 그런 팀으로까지는 안 보이는데 어쨌든 오늘 상대하는 가나한테는 많은 우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다. 이건 좀 가나의 스탠스가 궁금한데요. 저번 경기는 이제 파나마다 보니까 상대가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우세한 팀이니까 공격적으로 해보려는 모습이 있었는데 잉글랜드 상대로 가다가 작정하고 막 수비를 하고 버티려고 한다. 그러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네. 잉글랜드는 저번 경기도 이제 뭐 코너킥 골도 나오고
페널티킥도 받고 이러면서 세트피스가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여차저차 잉글랜드가 만약에 고전을 하더라도 승리할 거는 같은데 이거는 저는 양 팀을 다 못 믿는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언더가 가장 편한 것 같긴 하지만 확 와닿는 것까지는 아니고 구도상으로는 잉글랜드가 사실 뭐 일반승은 배당이 정말 맛이 없는데 뭐 1마인 정도는 무난히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 풀려야지 2마인까지 가는 거고 1마인이나 언더 그 정도만 먼저 생각해 볼게요. 가나는 월드컵 첫 경기부터 이 최근의 행보와 함께 안 좋은 면들이 많이 드러난 것 같다. 파나마한테조차. 그 부분에 좀 근거를 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나마 대 크로아티아입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파나마가 가나 상대로 꽤 잘했어요. 얘네들 이제 여태 월드컵 2018년에 한 번 올라와가지고 튀니지였나랑 조금 비비고 잉글랜드랑 벨기에한테 대학살 당하면서 그때 무난히 탈락했거든요. 당시가 이제 2005년 북중미 골드컵 멤버 선수들이 황금 세대였는데 그 이제 마지막 끝자락에 월드컵에 올라간 거였다. 그랬었고 지금도 뭐 여러 선수들이 좀 이제 나이가 있는 애들이 많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뭐 최근에는 코파 2024에서 미국 꺾고 8강 갔다든지 뭐 이런 건 있어요. 은근히 그러니까 국가의 체급이나 이런 거 대비 못하진 않는데 저번 경기는 생각보다도 잘했다고 보였거든요. 가나 상대로. 근데 그건 가나고 오늘 상대는 이제 크로아티아죠. 어쨌든 파나마가 지난번 대회도 벨기에나 잉글랜드 2018년 당시면은 벨기에가 엄청 셀 때고 잉글랜드도 결국 좀 높이 갔으니까 다 어려운 상대들을 만난 거긴 했는데 물론 지금의 크로아티아는 월드컵 막 4강권 8강권 이런 데랑은 좀 거리가 있기는 해요. 좀 노쇠화된 측면도 있고 뭐 그거는 맞는데 지난번 경기 첫 경기 크로아티아 이런 멤버를 보니까 제가 얘네들이 레프트백이 마땅치가 않다. 선수단이 고령화가 됐다. 젊은 선수들이 몇 명 있지만은 얘네들 바로 뭐 쓸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막상 근데 첫 경기를 보니까 되게 좀 납득이 가는 라인업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바투리나를 쓴 거. 얘가 이제 좀 크로아티아의 미래 같은 선수예요. 이 친구 실제로 뭐 득점도 했습니다. 왼쪽 사이드백이 마땅치 않으니까 이거를 페리시치 윙백을 놓는다. 그리고 그바르디올은 3백의 이 레프트는 여기서 뭐 전진 성향도 있고 아주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좋은 자리입니다. 또 이제 모드리치의 파트너로 인터밀란의 젊은 또 이제 수시치. 크로아티아가 참 좋은 미드필더들이 많이 나오는데 수시치도 그렇게 등장한 친구들 중에 한 명이죠. 오히려 막 코바시치 놔가지고 다양한 걸 하기엔 좀 그런 거보단 좀 더 안정적인 구성이었었고요. 그리고 여기다 또 파살리치를 놨는데 이 친구는 아탈란타에서도 굉장히 활동량이 넓은 그런 선수입니다. 세컨탑까지도 나왔는데 그것도 활동 반경이 굉장히 넓고요. 폭넓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전문 공격수인 크라마리치라든지 부디미르 그리고 최전방에 사실 이 친구 무사라는 놈이 득점은 했지만은 어울린지는 잘 모르겠어. 저도 잘 모르거든요. 보니까 뭐 유럽에서 뛰는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뭔가 말로는 납득이 가는 라인업이었다. 그리고 경기 내적으로도 어쨌든 잉글랜드를 2대2까지 비볐으니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최적의 라인업인 것 같아. 뭐 2차전이야 이제 좀 더 득점이 필요하니까 수정을 가할 수도 있긴 한데 여기도 이제 뭐 센터백 중에서 부스코비치도 전진 능력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얼추 좀 균형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이제 실질적으로 승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솔직히 경기에 이런 구도 같은 것들은 좀 감이 안 오긴 한데 그냥 단순하게 이거는 체급론으로 밀어보자면은 파나마는 8년 전에도 이런 유럽 팀들한테는 고전을 했었다. 그리고 크로아티아 정도면 어지간한 유럽 팀도 아닌 거는 맞고요.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해소될 듯한 그런 측면에서 라인업이 나왔다. 뭐 이런 것까지 하면은 저는 크로아티아의 뭐 똥주승 같은 게 보이기는 해요. 제가 이걸 크로아티아를 너무 내려치고 파나마를 조금 올려치는 걸 수도 있는데 무튼 파나마 이번에 뭐 북중미 세 팀이 개최국으로 갔으니까 그 티오로 월드컵에 왔다는 얘기도 되지만 어쨌든 최근에 코파 24에서 미국을 이겨봤고요. 2018년 비교적 최근에도 월드컵 진출한 이력이 있다. 이런 거 생각하면은 아주 뭐 쉽게 볼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튼 뭐 피지컬 쪽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크로아티아가 앞설 만한 그런 게임인데 저는 아주 뭐 일방적인 경기가 될 거다. 그런 정도 생각까지는 안 들고요. 크로아티아가 이긴다고 해도 편하진 않을 것 같아서 저는 크로아티아 뭐 일반승이나 고배당으로는 뭐 전반 엠무 같은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사실 이번에 크로아티아도 예선 과정이 이번에 체코 많이 보셨잖아요? 그 체코랑 페로제도, 몬테네그로, 지브롤터 이런 애들이랑 같은 조였어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좀 이제 재단이 안 되는 거죠, 크로아티아도. 크로아티아 역대 최고의 선수가 이제 끝자락이라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말할 수는 있고. 네, 어쨌든 파나마 지난 경기 가나 상대로 꽤나 괜찮았다. 근데 그거는 가나를 내려칠 만한 요소도 있었고요. 오늘 상대하는 크로아티아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거다. 아주 뭐 큰 확신까지는 없지만 크로아티아의 승리, 뭐 전반 햄무, 언더오버는 방향 자체는 저는 언더기는 해요. 과연 파나마가 8년 전처럼 유럽팀들한테 그렇게 개박살이 날 것인가? 저는 아닐 확률이 조금 더 있다고는 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콜롬비아 대 콩고입니다.
콜롬비아 지난번 우즈베키스탄한테도 아주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뭐 3대1 승리를 가져갔고 뭐 여러 운영 같은 것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득점 장면들이 생각보다는 좀 동적인 장면들이었다. 우즈베키스탄이 완전히 내려앉아가지고 극단적인 수비를 하는 그 정도의 양상까지는 아니었었고요. 어쨌든 생각보다는 이른 시점에 득점이 나왔고 뭐 게임 초반부터 디아스의 골대샷이라든지 수비수 무뇨스의 쇄도를 우즈베키스탄 수비수가 대처를 못했다 뭐 이런 거라든지 전 좀 상대가 수비적으로도 미달이었다는 생각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확실히 콜롬비아가 이렇게 뭐 학살력이 좋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에는 좀 모자라지만 그래도 이런 남미 특유의 색깔을 잘 살리는 것은 맞는 팀인 것 같습니다. 기술이 일단 확실하고 끈적한 수비까지 있다든지 저번 경기 때는 리오스를 선발로 안 썼던데 저는 뭔가 비슷한 팀과에서는 중원도 좀 더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네들이 한창 막 A매치 30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던 이때 포스로 월드컵에 왔으면 진짜 무서웠을 건데 지금은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최근에도 좀 더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가고 있기는 하다. 뭐 이런 것들도 좋게는 봤고요. 상대인 콩고가 저번 경기 이제 포르투갈이랑도 비겼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미 성과를 낸 팀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뭐 완비사카, 튀앙제브, 공격진에도 뭐 봉곤다라든지 위사 이런 애들이 벨기에라든지 프랑스 이런 청소년 대표팀을 지내다가 또 뭐 잉글랜드 대표팀을 간을 보다가 콩고 국적을 선택을 한 거다. 이런 것들이 크게 전력 상승에 보탬이 된 것 같은데 얘네들이 조별리그도 세네갈이랑 같은 조였습니다. 세네갈은 저는 실제적으로 아프리카 1장급이라고 했었고 그 팀한테 승점 22점으로 밀린 거니까 다른 조였으면 1등을 할 레벨이라는 소리예요. 저는 그래서 콩고는 지난번 경기 포르투갈한테조차 결정적인 장면은 거의 안 내줬고 오히려 본인들의 찬스도 꽤나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무서운 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얘네들이 3위 진출을 한다면은 거기서도 뭔가 좀 일을 낼 만도 한 약간 좀 그렇게도 느끼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꽤나 쫀쫀할 것 같고 여태껏 보여준 질이 있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제 콜롬비아가 우세한 거는 맞는데 좀 이거는 도전적인 고배당으로 좀 편성을 해야 될 경기 같아요. 이게 햄무나 콩고의 1프레니 차이가 거의 배당이 많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 콩고 1프레니 2.50이면은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달리 말하면은 콩고의 뭐 2프렌 이런 것들도 나쁘진 않은데 말이죠. 경기가 결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비슷한 배당이라면은 콜롬비아의 일반승보다는 콩고의 2프렌이 나아 보입니다. 네, 저는 뭐 무승부나 콜롬비아의 햄무 반향 그리고 언더에 대한 생각도 있습니다. 치열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경기들도 이렇게 다뤄봤는데 대체적으로 한 팀이 우세한 구도가 많기는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번 대회가 마행 아니면 무승부가 진짜 많을 만큼 잘 골라야 되는데 무승부나 마행 비율 그런 것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또 메이저리그가 지금 같이 또 진행되고 있으니까 메이저리그 분석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꽤나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스포츠고 선발 투수들에 대한 이런 심층 분석이라든지 경기별로 이런저런 뭐 특색 같은 부분들 이런 것들 뭐 참고해서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월드컵 이제 2라운드 게임데이 끝인데 이제 내일부터는 6경기씩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 되시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